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성북구가 구민의 안전을 위해 올해도 생수 나눔 냉장고를 운영합니다. 대전시가 한국조폐공사와 미술품 요판 작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횡성군에서 2024 전국 의료인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경상북도가 제7회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 개최와 함께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여수시가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해 무료로 운영합니다.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국 업체들이 최근 저가 공세를 강화하면서 지역 제조업체들의 매출이 급락하는 등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제조업체들은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장치와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광분배기와 광다이오드 등 5G 통신 핵심 부품을 만드는 광주의 한 중소기업.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지만 최근 중국 경쟁업체의 저가 공세에 밀려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으로 봤을 때 90 정도 된다고 보는데 90으로 이제 시장이 이렇게 통할 수 있는, 특성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시장 점유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광주 제조업체 10곳 중 6곳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매출이나 수주에 영향을 받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판매 단가 하락 압박이 가장 많았고 내수 거래 감소, 해외 판매 부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중국 경쟁업체들이 저가 공세 속에 품질 경쟁력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기업에 추월당했거나 기술 격차가 축소됐다는 응답은 67.8%에 달했고 기술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조차 69%는 5년 이내에 중국 제품이 기술력에서 앞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대응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기업들의 경우에는 품질 향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에도 신규 시장 개척, 제품 다변화, 현지 생산, 그리고 비용 절감 등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역 제조업체들은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연구개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성북구가 구민의 안전을 위해 올해도 생수 나눔 냉장고를 운영합니다. 성북구가 올해도 구민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생수 나눔 냉장고를 운영합니다. 냉장고는 성북천 바람마당과 분수마루, 성북근린공원 등 13개 공원과 산책로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생수는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과 성북구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여름철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병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우선 해충 발생 민원이 접수된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소 방역기동반 및 14개 동 특별 방역기동반이 출동해 방역, 소독 작업으로 모기 발생을 억제해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급성호흡기 질환 백일해도 관리 대상입니다. 구는 백일해 예방을 위해서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하루 최소 3회 이상 환기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빠르게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는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인 만큼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냉방기 가동을 꺼리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7월 5일 기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서울형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법정 차상위 계층 약 14,500가구입니다. 가구당 5만 원인 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7월 31일 각 가구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계좌가 파악되지 않거나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는 특별 냉방비 지원이 무더위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는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미용실, 동반 가능한 카페와 음식점이 가장 많은 펫세권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친화도시 마포구의 여러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반려동물 관련 업체가 1,084개로 가장 많은 폐쇄권 1위 마포구. 반려문화 확산에 따라 마포구는 지난 6월 상암동 난지한강공원에 반려동물 캠핑장 조성을 마치고 개장식을 개최했습니다. 넓은 놀이공간과 음수대, 동물 샤워장 등을 갖춘 캠핑장에서는 반려견 행동교정과 패티켓 교육도 진행됩니다. 또한 구는 소형견을 위한 마포 댕댕이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 및 반려동물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마포구는 올해 12월까지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조성을 시작한 레드로드와 하늘길 등 특화거리 상권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상가 임대료 인상 기류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마포구가 상가 임대료 공정거래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지난 7월 31일 홍대 레드로드와 연남동 끼리끼리길에서 상가 임대료 인상 자제 협력을 촉구하는 상가 임대료 공정거래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지역 상인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 공인중개사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캠페인은 최근 레드로드와 하늘길 등의 특화거리가 활성화되면서 상가 임대료 인상 기류가 나타난 것이 배경이 됐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려서 상인들이 계속 영업하기 힘든 그런 환경보다는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를 맞추자는 그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는 상권의 지속 발전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지난 7월 17일부터는 상가 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도 시작했습니다. 마포구청 부동산 정보과에 위치한 상담센터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상담사가 1:1 방문 상담과 전화 상담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지역 상권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 향토역사관과 대구 근대역사관이 중요 유물을 구입해 전시 및 학술 연구,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4년 유물 공개 구입을 진행합니다. 먼저 대구 향토역사관은 대한제국 전까지 대구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 인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민속 관련 자료를 구입합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은 대한제국 이후 대구 독립운동사 관련 자료, 대구의 역과 대구 지역 철도, 대구 지역 일제 강제동원 관련 자료 등을 구입합니다. 유물 매도 희망자는 대구 향토역사관, 대구 근대역사관 누리집에서 유물 매도 신청서 등의 서류를 내려받아 해당 박물관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구시가 2024 칠성 야시장 야맥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신천 강변에서 시원한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2024 칠성 야시장 야맥 페스티벌이 9일과 10일 양일간 칠성 야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인 이번 행사는 교사밴드 목욕코의 식전 공연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동성로 청년 버스코로 선정된 퍼플오션, 251 등 지역 인디밴드의 공연과 마술쇼가 진행됐습니다. 또 스트릿 댄서들의 경연인 대구 댄서즈 나잇과 참여형 이벤트로 맥주 빨리 마시기, 얼음 낚시, 캐리커처, 추억의 오락실, 인생 네컷 등도 운영됐습니다. 대전시가 지자체 최초로 한국조폐공사와 지역 대표 미술품 요판 작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협력 분야는 문화상품 추진, 예술인 창작활동 후원 및 문화행사 협력, 협업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등입니다.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지역의 대표 미술작품 및 청년 원로작가 등의 작품을 추천하고 한국조폐공사의 기술을 접목해 요판 작품화할 예정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이 지역 미술문화 성장에 함께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와 하나은행이 대전 스타트업 파크 H브릿지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창업 지원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대전시의 혁신 창업 생태계 구축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신규로 조성하는 H브릿지 건물은 총 3개 동으로 우선 2개 동 2025년 초개소를 목표로 유성구 궁동 스타트업 파크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공간 구축을 맡고 대전시는 구축 후 시설 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입주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은 양 기관이 협력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하나은행과 함께 대전 지역 창업 생태계가 더욱 탄탄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에서 전국 38개 팀 1000여 명이 참석한 2024 전국 의료인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한의료인 문화체육회에서 주관하고 횡성군 체육회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7월 26일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7월 31일까지 6일간 이어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선수단은 야구, 농구, 축구, 테니스 4개 종목에서 각자 경기에 임하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한편 7월 한 달간 횡성에서는 제4회 횡성군수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와 제1회 마이데일리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2024년 횡성군민 한마음 배드민턴 대회 등 다채로운 대회가 이어져 우수한 체육시설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횡성군이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마련하고 인구 증가를 위한 국민 제안을 받습니다. 접수 기간은 9월 9일까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정책과 관련해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인구 유입 확대, 청년 정착, 기타 인구 증대 방안 등 총 4개의 주제 가운데 선택해 공모하면 됩니다.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작은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거쳐 10월 중 발표 시상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은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군정에 실제 반영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1인당 2건 이하로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전국 최초로 5자녀 이상 초다자녀 가정에 0세부터 18세까지 매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8월부터 시행합니다. 초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은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 원을 지원하며 5자녀 이상인 경우 매년 최대 50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충북도는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과 임신,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도내 인구 감소 지역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맘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등 총 4개 저출생 대응 사업을 동시에 시행합니다. 충북도와 4개 휴양시설이 인구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임신, 출산, 육아 친화 환경 조성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은 맘편한 태교 패키지로 인구 감소 지역 내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내 휴양시설과 연계해 차별화된 태교 여행을 제공합니다. 이번 태교 패키지는 객실 1박과 조식 이용권, 인피니티 풀 등 부대시설 이용권뿐만 아니라 사상체질 진단과 한방차 시음, 목장 체험 등 각 시설별 40만 원 상당의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 구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인구 감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입니다. 2024년 제2차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 미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1단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대상 사업 선정이 불발됐습니다. 주요 미선정 사유로는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이 첨단 바이오 분야의 핵심 인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제시했으나 육성 방안의 구체적 실행 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거론됐습니다.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도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의 예타 미선정 결과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된 만큼 과기부 카이스트와 함께 미선정 사유를 꼼꼼히 분석하고 철저히 보완해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가 충북에 최대한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16회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이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원산도 해수욕장 및 보령 요트 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제전에서는 요트, 카누, 핀수영, 철인 3종의 정식 4개 종목과 더불어 고무보트, 플라이보드,
드래곤포트의 번외 3개 종목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경기 외에도 시카약, 오션카누 등 해상체험, 불꽃쇼, 문화공연 등 육상체험까지 다양한 부대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해양스포츠와 보령시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여름방학을 맞아 해외 자매 우호도시 소속 청소년들을 초청하는 제7차 글로벌 청소년 문화체험 캠프 개최와 함께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환영식에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도청 견학으로 경상북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로 7회를 맞는 글로벌 청소년 문화체험 캠프는 젊은 세대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세계국 63명의 청소년이 프로그램을 지원해 뜨거운 인기를 보였습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포항시가 노인복지회관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강식을 진행했습니다. 하반기 강좌는 8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1주간 운영되며 수강생들은 교양 및 취미 등 5개 분야 58개 반 강좌를 수강합니다. 포항시 노인복지회관은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 생활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2024 포항시 과수농업인 연찬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역 과수농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과수농업 기술을 공유하는 등 정보 교류의 장이 됐습니다. 또 과수농업 육성 기여 농업인에 대한 표창 수여와 과수농업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전달, 과수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 전남의 혈액 보유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 방학과 휴가철이 겹치면서 헌혈자들이 준 탓인데 8월만 되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헌혈의 집, 체열실한 침대가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평소 25명을 웃돌던 예약자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다른 헌혈의 집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별로 사람이 없어서 금방 들어와서 했어요. 대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헌혈의 집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광주 전남 혈액 보유량은 지난달 평균 8.81분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다가 이달 들어 6.61분으로 급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혈액 보유량 5일분을 약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에 600명이 헌혈을 했다 하면 400명, 200명 정도 한 30% 가까이가 빠졌다고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방학기간과 휴가가 겹치면서 전체 헌혈자의 약 60%를 차지하는 10대와 20대의 헌혈 참여가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지난 3년간 10대와 20대의 월별 헌혈자 수를 살펴보면 8월에는 7월 대비 평균 16.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정 갈등 이전 수준으로 혈액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 언제든지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며 혈액원은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항저우 전기 노선 취향을 계기로 전남도는 중국 6호 유치에 무안군은 전세 노선의 다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쌍끌이 전략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숨이 막히는 찜통 더위 속 목포 해상 케이블카 정류장에 중국 여행사 대표 일행들의 탑승 행렬이 이어집니다. 다음 달 무안국제공항에 항저우 전기 노선 취향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 주요 관광지 PM2에 나선 것입니다. 목포대교를 가로지르며 펼쳐지는 타도의 멋진 풍광을 폰 카메라에 담고 셀카를 찍느라 더위조차 잊었습니다. PM2어 참가자들은 2박 3일간의 짧은 일정을 아쉬워하며 재방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刚才体验了木浦的海上缆车，我觉得全罗南道是一个非常有魅力、非常迷人的城市。我会推荐中国游客来全罗南道观光旅游。 전라남도는 항저우 전기 노선 개설에 맞춰 글로벌 남도 투어 버스를 운행하는 등 특히 젊은 유커를 겨냥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맞추면 글로벌 남도 한 바퀴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관광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별 관광객을 위한 에어텔 상품하고
패키지 상품 두 가지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사도 중국과 동남아에 편중된 전 세계 운항 노선을 다변화하는 데 항공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하고 동남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앞으로는 중국하고 동남아 이외의 노선들에 대해서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항저우 전기 노선 개설로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제도약의 전기를 맞은 무안국제공항. 중국 유포를 사로잡을 맞춤형 유치 전략과 전세 노선 다변화로 내년 100만 명 돌파를 노리고 있습니다. 폐교 이후 19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전남 도립대 장흥 캠퍼스를 재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가 투입된 캠퍼스 건물의 경우 50년이 지나야 철거할 수 있다는 정부 지침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005년 폐교 이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전남 도립대 장흥 캠퍼스입니다. 책상과 의자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였고 운동장은 잡초가 무성히 자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때 600여 명의 학생이 공부했던 대학이 폐허로 변하면서 장흥군은 캠퍼스 재활용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 입장은 장흥군이 전남 지역 중심 지역으로서 각종 행정기관의 거점으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전남 기록원 유치, 전남 외국인 근로자 교육센터 건립 등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모두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캠퍼스 부지와 건물은 전라남도 재산이지만 건립 당시 125억 원의 국비가 투입돼 건물을 철거하려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건물 폐기까지 기간인 내용 연수가 50년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교육부 협의 없이는 2049년까지 건물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런 지침을 장흥 캠퍼스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기관도 교육부랑 기재부랑 두 개 기관이 있다 보니까 하나의 입장이 나오기도 사실은 어렵고. 전남 도립대 장흥 캠퍼스를 활용해 지역 거점을 만들려 했던 장흥군의 계획이 커다란 암초를 만났습니다. 여수시 성산공원과 여문공원이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해 무료로 운영합니다. 공원 물놀이장은 3세부터 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운영하며 5세 이하 영유아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합니다. 성산공원은 최대 400명, 여문공원은 150명까지 입장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과 비 오는 날에는 휴장합니다. 여수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건물 번호판 부착 대행 서비스가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건물 번호판을 신청한 민원인들 중 고령자 등 이동 약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이 방문해 직접 부착하는 대행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건물 번호판 교부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는 배치도 등을 지참해 중부 민원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온라인,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2024 충주 문화유산 야행이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열립니다. 2024 충주 문화유산 야행이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충주시 관아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읍성의 밤을 깨우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방문객들에게 중원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스토리텔링 역사교육을 통해 충주의 역사를 쉽게 이해시키고자 합니다. 충주 지역을 대표하는 유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충주시에서 빛나는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의 드론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불법 미승인 비행에 따른 경찰 단속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지, 공항 및 원전 주변 등 비행 제한 구역에서 경찰에게 단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을왕리, 왕산, 무의도, 한악의 해수욕장, 실미 유원지는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에 위치해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불법 드론은 항공기 안전 운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불법 드론 비행 금지 문화 정책을 위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